4.10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됐습니다. 서부 경남 4곳의 선거구에서는 모두 10명의 본선 주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구별 후보자 면면과 남아있는 주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차기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의 희망과 바람을 들어봅니다.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올해 초 예보에 축제를 평년보다 일주일 앞당겼는데 3월 꽃샘 추위로 꽃망울이 터지지 않은 나무가 태반입니다. 남해군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보물섬 남해 관광달력 발간 10주년을 기념하고 아름다운 남해의 절경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농산물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고공행진 중인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걱정글이 넘쳐납니다. 서부 경남 SNS 속 핫 이슈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4.10)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됐습니다. 서부 경남 4곳의 선거구에서는 모두 10명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데요. 선거구별 본선 주자들의 면면과 남아있는 주요 선거 일정을 하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부 경남 4개 선거구의 최종 대진표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먼저 진주시 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국민의힘 박대출 두 후보가 격돌합니다. 진주시의 선거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국민의힘 강민국, 무소속 김병규 등 모두 3명이 나섭니다.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국민의힘 서천호, 무소속 최상화 등 3명이 경쟁합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국민의힘 신성범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후보자 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정책 공약마당에서 정당과 후보자별 선거 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까진 명함 배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외투표, 5일에서 6일간 사전투표, 그리고 10일 본투표 등을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각기 다른 정책을 쏟아내며 출사표를 던진 총선 후보자들.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시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쏟아낸 소중한 의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주시 이제 예비 국회의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진주시에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진주시에 일자리가 조금 부족하고 사실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진주에서 좀 고향이 진주라서 진주에서 좀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많이 이사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진주에서 계속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환경의 직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시 준비 중인데 공무원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증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증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건설 현장 유입이 안 돼요. 사실은 건설 현장을 해야 되는데 다 보면 나이 많으신 50 넘은 60대, 70대, 하물며 80대 되시는 분들까지도 건설 현장에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건설 현장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나이 제한을 좀 어떻게 그거는 이제 법적인 제재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주시의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이 앞으로 진주시의 우리 일용 근로자들
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그 나이 제한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국회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서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를 요청했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식물과 동물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소재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재배에서부터 세척 건조, 분석 검증, 제조 공정 등을 표준화하고 사업화까지 통합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을 유치한 진주시와 경남도는 천연물 산업을 특화 육성 분야로 정하고 허브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조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남의 그린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진주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주시가 지난 21일 선악산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시의원, 산림조합, 봉사단체 등 250여 명은 선악산 약 11,000제곱미터 부지에 편백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진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라 빨라지는 개화 시기를 고려해 4월 5일 식목일보다 나무 심기 행사를 앞당겨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벚꽃의 향연을 자랑하는 서부경남 대표 벚꽃축제죠. 올해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질 거란 전망에 일주일가량 앞당겨 시작됐는데요.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벚꽃이 아직 꽃망울을 틔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벚꽃 없이 시작된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서부경남 벚꽃 명소 화개장터부터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화개 심리 벚꽃길은 1000그루가 넘는 벚나무가 봄의 향연을 자랑합니다. 올해 하동군은 벚꽃 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에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축제를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이곳 화개 심리 벚꽃길 일원에선 벚꽃이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채로 축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비로 인해 줄어든 일조량과 꽃샘 추위가 이어지며 꽃을 틔우지 못한 건데 하동군은 벚꽃 축제를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된 행사와 공연은 그대로 하는 대신 벚꽃을 보러 온 관광객에겐 하동을 다시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꽃샘추위로 벚꽃이 없는 벚꽃축제가 돼서 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저희들 축제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충분히 즐겨주시고 곧 이제 벚꽃이 만발할 텐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동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개한 벚꽃을 기대했던 상춘객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벚꽃 구경하러 왔어요. 축제 시작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는데 꽃이 조금 안 피고 이래서 조금 아쉽네요. Last year I came early April and the cherry blossoms have already fallen. So this year I decided to come a little bit earlier and yet they are not bloomed yet. So very disappointed. But I will try again, maybe come next year end of March. Hopefully I get to see cherry blossom. 다만 되돌린 발걸음은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축제장 인근에 있는 하동의 또 다른 명소인 화개장터를 찾았습니다. 한 6, 7년 전에 여기 벚꽃 보러 왔다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보러 왔는데 오늘 벚꽃이 안 피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화개장터 왔는데 먹을 것도 많고 다 친절하시고. 화개장터 상인도 늦어지는 벚꽃에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방문객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는 27일을 전후에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벚꽃. 벚꽃 없이 시작된 축제지만 3월 마지막 주의 화개는 나들이 온 상춘객으로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동군의 벚꽃 개화가 늦어짐에 따라 화개 심리벚꽃길 교통통제 기간이 조정됩니다. 하동군은 벚꽃 개화 기간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 동안 일부 구간 교통통제를 예고했었습니다. 벚꽃 개화가 늦어짐에 따라 화개 심리벚꽃길 일방 통행과 차 없는 거리 운영은 기존 기간에서 일주일씩 늦춰져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말에만 실시됩니다. 제22회 함양 백운산 벚꽃축제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백전면 사무소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심리 벚꽃길을 배경으로
각종 체험 행사와 농특산물 홍보 전시와 판매 행사, 오미자 막걸리 시음, 벚꽃 전국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편 백전면 50리 벚꽃길은 30여 년 전 함양 출신 고 박병헌 제1거류민당 단장이 기증한 벚나무가 지금까지 보정 관리돼 개화하는 곳입니다. 남해 곳곳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모은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남해군이 관광달력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전시회인데요. 10여 년의 흔적을 담은 남해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마치 타오르듯 붉게물 든 하늘 아래로 배와 사람의 그늘진 실루엣이 보입니다. 독일풍 옷을 입고 행진하는 맥주축제 풍경과 노량해전을 재현한 긴박한 순간도 눈에 띕니다. 남해 지역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사진들은 모두 남해군 관광달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사진들입니다. 남해군이 관광달력을 만든 지는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사용된 사진들을 모은 특별 전시가 이곳 남해각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은 140여 점. 남해군 관광달력이 처음 만들어진 2011년부터 사용된 사진입니다. 대형 관광달력은 발간 첫 해 남해 지역 관공서와 휴게소 등에 걸렸는데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다중이용시설에도 배포됐고 지금은 남해군의 트레이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전시가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남해의 모습을 접하는, 주민에게는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남해가 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포착한 10년간의 140점의 사진들을 전시하여 봄철 관광객들에게 남해군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과 향후들은 전시회를 보면서 고향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해군은 민간 사진단을 꾸리고 매년마다 이색 주제를 선정해 풍성한 사진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앞으로 달력 크기를 다양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달력에 들어가지 못한 사진은 따로 사진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군 삼동면 대지포마을과 서경방송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21일 대지포마을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경방송 관계자들과 함께 최일기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과 강대철 군의원, 김지영 삼동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매결연에 따라 우위 증진과 교류를 이어가고 주민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지포마을과 서경방송은 자매결연을 축하하기 위해 양측이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함양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함양에서 꿈 사냥사업은 지역 특화 품목인 사냥삼과 연계한 청년 유입 유도, 일자리 확보 등으로 사냥삼 산업화를 목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간 기획 상품화 등으로 지역 사냥삼 생산자와 가공업체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선정으로 함양군은 정부의 2025년 시군구 연구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2025년 지방소멸 대응 투자 계획에도 예비 선정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폭이 심상치 않은 최근. 지난달 경남의 농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3%가량 올라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는 물가 상승에 부담스럽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한 글쓴이는 홍고추를 사러 식자재 마트에 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안 비싼 게 없다며 한탄하는 댓글이 이어진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이상기 후 피해 농가 복구 지원과 공급 확대, 각종 할인 행사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건물보다 높이 자란 소나무, 주변에는 작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 창업주들이 진주 옛 지수초등학교에 다니던 당시 심었다고 알려진 이른바 부자 소나무입니다. 진주시 공식 SNS에는 최근 이 소나무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남도 보호수로 지정됐다는 설명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부자 기운 충전할 수 있다며 사진을 찍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축하한다는 반응과 함께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다며 방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순백의 꽃송이, 우아함을 뽐내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는 진주 곳곳에 핀 목련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진양호와 강주 연못 같은 생태공원부터 고속버스 터미널 등 도심까지 장소도 다양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예쁘게 활짝 핀 꽃을 보며 바람이 불어도 봄은 온다며 반겼습니다. 휴일 목련 보러 가야겠다며 위치를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검찰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A씨의 심신미약과 유족과 합의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수법과 경위가 잔인하고 죄책이 중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한 1심에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사천강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은 세계 물의 날이 제정된 의미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시설 직원과 사천 남해하동 환경운동연합회원 등 20여 명은 사천강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산청군이 지방소멸 대응 인구활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산청 및 2025년 산청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과 고령화 속도 지연을 위한 기금 투자 사업 발굴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포럼에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인구 청년 정책 외부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내년 기금 투자 계획 방향과 청정 키워드 활용 인구 증대 전략, 산청군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영향, 지방소멸 원인인 인구 이동 등이 다뤄졌습니다. 하동군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대출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의 5%를 1년간 보전합니다. 신청 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경남 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주점 및 도박 관련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와 대학본부의 모집단위 광역화 계획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 사회과학대학 교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모집단위 광역화는 특정 선호 전공으로의 학생 집중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학문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모집단위 광역화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유예하고 의견 수렴회장과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과나 전공으로 선발하던 기존 신입생 모집 방식에서 단과대나 계열로 묶어 신입생을 뽑는 방식입니다. (40) 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이래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흐린 가운데 토요일 새벽 한때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날은 한층 더 따뜻해져 봄 기운이 짙어지겠는데요. 토요일 한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도 2자릿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비가 그친 뒤로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1도, 남해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비 소식 들어있고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세종 9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물결은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여선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33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2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